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에 계시는 박명석 교수님을 모시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재무제표 공시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박명석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교수님은 성균관대학에서 학부를 마치시고요. 고려대학과 미국 시라큐스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퍼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회계학으로. 그리고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계시다가 지금은 여기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박사과정 디렉터를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참 존경하는 거는 아직 또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말 탑저널에 계속해서 퍼블리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박명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요, 생각해 볼 주제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제표 공시 형태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즉,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과연 재무제표 공시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요, 2012년에 제가 다른 두 분의 그 공저자와 함께 어카운팅 리뷰에 퍼블리시한 제 논문입니다. 타이틀은 is Earnings Quality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라는 그 논문인데요. 이게 이 논문이 좀 비교적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미국하고 미국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요. 이 CSR 토픽이 아직도 핫 토픽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지속 가능 회계와 관련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적인 팔러시적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의 세미나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한번 CSR이 지금 ongoing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financial reporting quality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는요 한국어로 하는데 중간중간 어떤 용어들은요, 어떤 때는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미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은요, 제가 좀 더, 약간 좀 팬시하게 바꿔봤는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재무제표 공시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가 하는 걸로 바꿔보았습니다. 뭐요?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어가지고 붙였는데, 이게 지금 에세이에 관한 그 시험 토픽을 주고 시험을 보는 건데, 지금, 앞사람이 열심히 쓰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치링을 하고 있잖아요.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nethical한 behavior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ronically 하게. 그래서 그걸 한번 골라봤고요.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CSR이요, 굉장히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뭐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만 포커스를 두고 미국에서 잘 알려진 CSR 컴퍼니들이 이제 뭐 대부분 큰 컴퍼니들은 CSR에 대부분 다 CSR 액티비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라든가 이케아라든가 아이키아 그다음에 GM 뭐 코카콜라 애플 뭐 이런 컴퍼니들 이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컴퍼니들이 지금 CSR에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몇 개를 골라보면요. 스타벅스인 경우에 이 CSR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의 하나로 지금 소개를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커피 체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80개 나라에서 33,800개 정도의 점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뭐 한국에도 보니까 뭐 1,080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스타벅스가 많나요? 한국에? 그다음에 그 스타벅스를 왜 제가 골랐느냐면요. 이 스타벅스가 14년 연속해서 World's Most Ethical Company로 이게 좀 셀렉트 되고 있어요. 2022년까지.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CSR 컴퍼니 중에 하나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R을 보면요. 스타벅스가 커피 앤 파머 에큐리라고 해서 카페 프랙티스라는 이 CSR 실천 요강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 재배되고 또 거래된 최상품의 원두를 구매해서 커피를 제조해서 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그 프로핏만 생각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환경에 저해를 주지 않고 환경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거래상의 어떤 윤리적인 거래를 통해서 최상품의 원두 커피를 도입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스타벅스가. 그리고 특히 그 스타벅스가 중요한 게요. 이게 스타벅스 CSR이 특히 이 원두 커피 농부들한테 농가들의 그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요. 그 농가들한테 장기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거기다 줘요. 이 사람들 커피 재배 농가들이 그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약간 비싸죠. 다른 커피에 비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서빙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센시티브 하지가 않아가지고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커피에 비해서 좀 더 맛있다?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냥 다른 커피도 오케이. 뭐 근데 스타벅스를 오히려 구태여 뭐 돈을 더 주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 스타벅스 그 CSR이 이 회사와 또 그 커피 농가를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의 스탁 프라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이게 며칠째, 어제 났잖아요. 103불 10센트입니다. 한 주당.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최고일 때 그 스탁 프라이스가 126불인가 7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약 한 18% 정도 고점에 비해서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18% 떨어졌다? 쏙. 지금 괜찮아요. 왜 그러면 다른 뭐 회사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탁 프라이스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50%, 60%, 70%까지, 80, even 80%까지 떨어졌는데, 또 18%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선방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회사 전력과도 맞아 떨어지는 게, 그 서베이에 보면요. 커스터머들이 CSR을 잘 실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살려고 그러고,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가 CSR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퀄리티 양질의 커피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스타 프라이스 그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CSR 컴퍼니들이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주주 이외에 다른 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기업의 전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중에는 CSR 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컴퍼니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CSR 컴퍼니들이 다 윤리적이고 환경적이고 뭐 커스터머 오리엔트되고 뭐 종업원을 우회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탑 3 unethical accounting scandal in the US라고 해서 세 개 회사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엔론이라는 이 컴퍼니가 있었는데요. 2001년에 이제 이 회사가 망했는데 이게 휴스턴 베이스드 된 그 에너지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이 컴퍼니가 여기 보시는 대로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익을 레베뉴가요 13.3 빌리언에서 100.8 빌리언으로 이게 거의 7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불과 한 4년 사이에.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언유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 똑같은 피리어드에 에너지 릴레이드된 그 인더스트리 평균 수익 증가율이 2% 내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거의 뭐 700% 7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회사가 지금 어카운팅을 하는데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비윤리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마켓 투 마켓 어카운팅을 썼는데 이 당시에는 이 에너지 회사들한테 어떤 롱텀 컨트랙이 있을 때는 앞으로 퓨처 캐시 플로우가 이제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걸 수익을 계상하도록 unrealized gain이라고 해서 비실현 이익을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그 회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회계 기준을 적용하려면 엄격한 이 제약 사항이 몇 개 있어요. 그 제약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엔로는 자기들의 유리하게끔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그래서 이 unrealized holding gain을 그냥 엄청나게 계상을 한 거죠. 또 하나는요. Special Purpose Entity라고 SPE를 자기 자회사에 말해요. 자회사를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엔론이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이 부채를 이 자회사에 계속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베스터들이 볼 때는 엔론 컴퍼니는 여기에 건전한 걸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수익성도 좋고 그다음 부채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아주 건전한 컴퍼니로 포장을 한 거죠. 윈도우 드레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SEC의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가가지고 그 미국의 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 수익이 4년 동안에 뭐 13 밀리언 달러가 오버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뭐 628 밀리언 달러가 낮게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타크홀더스 에퀴티가 자본금이 1.2 빌리언 이게 뭐 얼마인가? 이게 한국 돈으로. 이
하여튼 이렇게 그 오버 계산돼 있던 거예요. 이게 에큐티가. 그래서 결국은 이 엔론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이 회사가 계속 스탁 프라이스가 완전히 텀블 다운 됐죠. 그래서 스탁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뭐 90 몇 불 하던 스탁이 뭐 16센트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망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케이스가 월드컴이라는 회사인데 이거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MCI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회사하고 컴바인한 이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수익을 3.8 빌리언 달러를 과다 계산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그 월드컴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다 보니까 라인 코스트, 케이블 라인 코스트가 굉장해요. 근데 케이블 라인 코스트를 당해년도에 다 엑스펜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월드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자산으로 롱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더 적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넷인컴이 그냥 오버스테이 된 거예요. 인플레이트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이거는 뭐 자기들 인터널 오디터가 그걸 발견해서 그 고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또 이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카운트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도 망하게 됐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이거 리먼 브라더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이게 회사가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이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이때 서브프라임 모게지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게지는 그러니까 크레딧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한테까지 그냥 뭐 모게지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골마서 터진 거예요. 2007년, 2008년에. 그런데 이 리만 브라더스가 어떤 회사냐면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뱅크인데, 이 모게지 론, 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론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사들이고, 그 대신, 모게지 백트 시큐리티를 발행해서 파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서브프라임 모게지를 왜 많이 사느냐면, 이게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스크 많잖아요. 왜 그러면 크레딧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막 그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연체가 되고 계속 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이 리스크는 자꾸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로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그 서브프라임 모게지 불량 자산을 이제 리만 브라더스 다른 그 자회사에 넘겨요. 넘기다가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뱅크럽시 파일링을 하게 되죠. 19 빌리언 달러.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다 CSR을 잘 하던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CSR의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unethical한 behavior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SR이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어카운팅 스캔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회사들은요 마켓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각 회사들의 주가가 있잖아요. 그 EPS, earning 그 타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예측치가 있어요. 그 예측치를 미트하거나 비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미스하게 되면 그 회사의 스탁 프라이스가 걷잡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이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를 어닝 포캐스트를 미트하거나 비트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윈도우 드레싱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인센티브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quity based compens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그 CEO라든가 executive라든가 employee들한테 미국은 뭐 많은 엄청난 양의 그 스탁을 주고 스탁 옵션을 주고 컴펜세이션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파퓰러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요, 그 하버드 로우 스쿨에서 그 연구한 걸 보니까 S&P 500 컴퍼니의 그 CEO들의 페이,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을 셀러리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식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뭐 스탁 옵션이라든가 또 스탁을 준 거라든가 직접 이것이 거의 70%예요. 컴펜세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셀러리, 캐시페이는 8%, 그 다음에 보너스는 뭐 2%, 이 정도 아주 미미해요. 그 대신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이게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매니저들이 CEO라든가 이 매니저들이 뭐에 관심 있겠어요? 본인들의 그 이 자산을 늘리고 회사의 가치를 늘리려면 회사의 스탁 프라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사의 스탁 프라이스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 회사의 퍼포먼스, 어닝 퍼포먼스를 좋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쇼텀 프로스펙티브, 쇼텀 오리엔테이션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CEO라든가 CFO라든가 매니저들이 이게 unethical한 behavior에 그 involve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뭐 후속 조치들이 나와 있죠. 다드 프랭크 액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률도 만들어지고요. 그런데도 스틸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이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그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회계의 분식이에요. 분식 회계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CSR이라는 개념이 좀 자꾸 그 컨셉이 중요해지고 회사가 이제는 어떤 earning maximization, 그 수익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그 욕구가 뭔지, 디맨드가 뭔지 이런 걸 잘 캐치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소사이어티나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뭐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회사 전략에 다 포함을 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SR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CSR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펌들이 윤리적으로 아주 이 에티컬하게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이해관계인들한테 유익하도록 회사 경영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CSR 프로포넌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CSR 컴퍼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Some companies do not behave in an ethical manner in financial reporting. 특히 그 financial reporting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식 회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면 이게 리서치 퀘션이 이제 실제로 CSR을 하는 컴퍼니들이 CSR을 덜 하는 컴퍼니와 비교해서 뭐 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파이낸셜 리포팅에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주요한 퀘션이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 페이퍼에서 이 연구를 한 거는 과연 CSR 컴퍼니들이 earnings manipulation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 어, 노력을 하고 또 파이낸셜 리포팅을 또 윤리적으로 트랜스페런트하게 또한 신뢰성 있게 작성을 해서 인베스터들이나 또는 마켓에 제공을 하는지 이게 저희의 그 메인 리서치 퀘션. 그래서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 CSR에 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이 지금 그 매니지먼트 쪽의 리터처를 보면은 CSR 티어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캐롤 티어리인데 이 사람은 CSR을 네 가지 리스폰서빌리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CSR을 하는 데 있어서 economic responsibility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우선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을 내야 CSR을 할 수 있고, 뭐 손실이 나는데 CSR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leg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law라든가 regulation이라든가 이런 걸 잘 follow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된다. 오베이를 해야 된다는 거고. ethical responsibility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윤리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고. philanthropic responsibility는 이거는 뭐 어떤 자선이나 기부 이런 거에도 회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SR을 이론적으로 4개 디멘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CSR 티어리들이 비즈니스 에틱을 포함해야 된다. CSR 액티비티라는 게 비즈니스 에틱을 포함한다는 그 이론들이 여러 페이퍼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페이퍼요. 게리아멜리 페이퍼는 이게 2004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 사람들은 CSR을 4개 그룹, 4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하고 있어요. ethical theory라는 거. 윤리적인 theory죠. 그러니까 political theory는 그 어떤 interaction이에요. 비즈니스와 다른 뭐 소셜, 커뮤니티라든가 안 그러면 뭐 다른 오르가니제이션 아니면 다른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하고의 릴레이션십을 설명하는 거고요. 인테그레이티브 티어리는 이거는 비즈니스가 그 소사이어티 디맨드를 잘 인코퍼레이트해서 잘 어드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털 티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경영하려면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을 맥시마이제이션 해서 그를 통해서 CSR을 하는 거다. 만약에 회사가 뭐 손실을 내게 되면 뭐 소셜 CSR 액티비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 배우는 ethical theory 쪽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 ethical theory of CSR은 뭘 suggest 하냐면 컴퍼니들은 social responsibility를 어떤 ethical 의무적인 ethical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SR 액티비티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를 윤리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ethical theory는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니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society demand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측면에서 잘 incorporate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elated empirical literature는 empirical literature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할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로 empirical literature들은 주로 international study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샘플을 받아서 샘플을 가지고 각국의 그 earnings manipulation하고 CSR 릴레이션십을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prior error 이 2008 페이퍼는 아마 이게 26개월인가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regulated firm들이 그 earnings 그래 CSR하고 earnings manipulation 이 positive relationship이 있더라. 특별히 그 regulated firm들, regulated company들이 뭐냐면요. 그 뭐 워터라든가 가스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컴퍼니들이 일렉트릭시티 전기 회사라든가 이런 그 레귤레이티드 된 컴퍼니들이 인 경우에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을 더 하더라. 그런 거예요. 파지티브 릴레이션. CSR. 그리고 그다음에 이 페이퍼도 인터내셔널 스타디인데요. 이 사람들은 좀 더 많이 46개국인가 제가 기억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CSR 컴퍼니들이 오히려 더 어닝 매니플레이션을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이런 페이퍼, 이 치 페이퍼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프락시를 잘못 썼어요. 잘못 쓴 게 아니라 좀 그 이게 좀 덜 맥센스한 프락시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냥 토탈 어크루어를 가지고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하는 프락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컴퍼니 넷 인컴은요. 캐시 베이스 인컴하고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하고 그다음에 토탈 어크루얼이라고 그 난 캐시 베이스 어닝하고 합쳐져요. 그런데 토탈 어크루얼은요. 다시 나누면 그게 디스크레셔너리 포션, 그러니까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난 디스크레셔너리 포션하고 그러니까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하고 또 나눠요. 그러니까 토를 어크루를 가지고 earnings manipulation 프락시로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페이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discretionary accrual portion, earnings manipulation이 가능한 그 부분만 우리가 뽑아서 그걸 가지고 earnings manipulation 프락시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스타디들은 완전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이게 make sense 하지가 않아요. CSR 폼들이 earnings manipulation을 더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각 나라별로 그 어카운팅 환경이라든가 regulation이라든가 어카운팅 스탠다드 이때 당시는 뭐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가 아직 안 나올 때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뭐 이게 전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결과다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드 IFRS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똑같은 또는 비슷한 어카운팅 룰을 적용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전부 다 어카운팅 스탠다드가 좀 다를 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디가 김 앤 벤카타찰람 2011 페이퍼인데 이 사람들은 신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신폼은 뭐냐면 이게 불건전 산업에 종사하는 컴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라든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불건전 산업에 종사하는 그 회사들인 경우에 이 사람들은 그 오히려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높게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신펌들은요, 이게 이 감시가 심해요. 감독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파이낸셜 넘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레귤레이션도 심하고 그다음에 감시도 심하고 이래서 그런지 뭐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좀 더 좋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스타디들이요, 좀 단편적으로 돼 있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결과도 지금 이게 스테이블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컨시스턴트하고 어떤 그, 릴라이어블한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타디는요, 저희들 스타디는 discretionary CSR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CSR 액티비티라는 게 그 맨데토리가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voluntarily 자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거지. 어떤 정부에서 너 CSR 해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SR 액티비티라는 게 디스크레션이라는 거죠. 매니저의 이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외부 기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SR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voluntary 이저 비즈니스 프랙티스 개념에서 우리는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저희 샘플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떤 뭐 이런 게임 컴퍼니라든가 토베코 컴퍼니라든가 알코올 컴퍼니라든가 레귤레이드 된 인더스트리를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voluntarily 그 CSR 액티비티에 종사하는 그러한 컴퍼니만 샘플을 뽑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earnings manipulation 프락시도 다양한 프락시를 우리가 써서 모든 결과가 어떤 프락시를 쓰든 간에 컨시스턴트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준 게 그래서 이 페이퍼가 어카운팅 리뷰에 퍼블리시가 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나요? 네, 교수님 아니,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하이파시스를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그 두 가지, 컴피ting 뷰를 가지고 하이파시스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CSR 컴퍼니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파이낸셜 리포팅에 있어서. 그래서 behave ethically 하는 그 포인트 하나고요. 하나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R 한다고 해놓고 간판을 내놓고 뒤에서 다른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CSR 컴퍼니지만 behave unethically behave 할 수도 있다. 행동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컴피팅 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그 첫 번째로요. BF ethically 하는 부분. CSR can provide a positive signal regarding the reputation of the company. 그러니까 CSR을 한다는 것은 이게 회사의 어떤 밸류라든가 평판에 관해서 파지티브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CSR 컴퍼니는 그러면 좋은 컴퍼니네. 이런 그 좋은 레퓨테이션을 인베스터들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레퓨테이션이 좋으면요, 컴퍼니의 그 밸류가 스탁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밸류가 올라가죠. 그래서 컴퍼니들이 가능한 한 회사의 그 레퓨테이션을 그 나쁘게 하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소셜 CSR 액티비티도 그런 맥락에서 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CSR 컴퍼니들은요, 그 존스 티어리에 의하면요, CSR 컴퍼니들은 좀 더 정직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들한테 좀 수익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티어리가 있습니다. 존스 티어리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니저들이 CSR을 사용하는데 CSR을 하는데 왜 하면 to increase company reputation and constraint on ethical behavior. 그래서 이게 컴퍼니의 그 이 레퓨테이션도 높이고
그 다음에 unethical한 behavior를 좀 줄이고자 줄임으로써 그 회사의 밸류를 높이려고 CS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한 가지는 애트킨스라는 사람이요. 이게 아마 포브스에 퍼블리시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인베스트먼트 측면에서 보면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 하는 것은 트랜스페런트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생산해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버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companies that implement CSR practice are likely to attempt to meet ethical expectation. 그래서 이게 컴퍼니가 그 CSR practice에 이를 잘하는 컴퍼니들은 결국은 윤리적인 어떤 기대 수준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For the stakeholder concept으로.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좀 더 에티컬하게 행동하고 좀 더 투명하게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more transparent하고 reliable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해서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에 제공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alternative argument로 해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behave unethically. 이게 지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 그때 당시에 리뷰할 때 어떤 리뷰어가요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처음에는 첫 번째 하이파스스만 가지고 그 페이퍼를 서비스를 했었는데 어떤 리뷰어가 스트롱하게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게 왜 그래? 왜 그러면 이게 CSR 컴퍼니라고 해서 비윤리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왜 자꾸 윤리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비윤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R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 비윤리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꽤 있을 텐데 왜 이런 측면을 하이라이트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거 들고 나온 게 two competing hypothesis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에딧 리뷰어의 그 서제스션에 따라서 이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CSR 프랙티스라는 게 이게 potentially be linked to the pursuit of manager's self-interest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CSR의 그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매니저 어떤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또는 어떤 회사의 이득이라든가 어떤 그 개인의 디맨드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CS를 왕성하게 할 수도 있다. CSR 액티비티. 결국은 뭐냐면요. CSR 액티비티를 왕성하게 하는 회사들이 왜 그러냐면 to cover up the impact of corporate misconduct. 그래서 이게 회사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CSR을 좀 강하게 더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CSR을 하는 그 회사의 매니저는 좀 더 기회주의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스테이크홀더들을 잘못 오더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네거티브 임팩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다면은 파이낸셜 리포팅에 있어서도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어떤 윈도우 드레싱에 참여하고 또 어닝스 매니플레이션도 어그레시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CSR과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간에. 그래서 첫 번째 아규멘트는 우리가 네게티브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예상을 한 거고요. 이 두 번째 이 아규멘트에서는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프리딕트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association between CSR and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is an unanswered question이라는 거죠.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suggest 한 hypothesis가 첫 번째로 transparent financial reporting hypothesis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CSR 하는 회사들이 좀 더 윤리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또 정직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파이낸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earnings manipulation을 적게 하고 또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를 높이는 그러한 회사들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하이포테시스를 세운 게 ACSL firm is less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ipulation 이겁니다. 이게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프리딕트한 거고요. 두 번째는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hypothesis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된 겁니다. 그래, ethical code라는 게 결국은 윈도우 드레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when the manager라든가 이런 회사 관계자들이 이게 셀프 인트레스트를 자기들 그 퍼스널 게인이라든가 아까처럼 그다음 회사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 윈도우 드레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 레퓨테이션 인슈런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요. 오케이. CSR 우리 CSR이라도 CSR 컴퍼니야 하고 발표를 이제 다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이해 관계자들이라든가 인베스터들이라든가 모두가 생각하기를 저 회사는 괜찮구나. 좋은 회사구나. 윤리적으로 괜찮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회사구나. 이런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 이제 인슈런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뭐를 하느냐면 이 unethical behavior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인슈런스 삼아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reputation insurance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reputation insurance 하에서 그런 매니저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SR activities may give stakeholders the impression that the company is transparent. 그러니까 컴퍼니가 transparent 하다는 그 impression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뒤에서 the firm hide behind appearance of transparency, engaging earnings manipulation. 그래서 earnings manipulation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윈도우 드레싱. 그 다음에 그래서 컴퍼니들이 매니저들이 opportunistic incentive driving 이게 이제 incentive opportunistic incentive가 수렁하게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CSR과 earnings manipulation 간에 positive relationship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CSR 컴퍼니들이 오히려 more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ipulation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 릴레이션십이 positive relationship이 될 것이다. 그래서 competing hypothesis는 이거죠. ACSR firm is more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ipulation. 이거 이제 두 가지 이게 competing hypothesis를 수립을 하고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데이터는요. 데이터 샘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킨더 린덴버그 다민이 KLD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컴퍼니들이 CSR 컴퍼니들에 관한 데이터를 다 수록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게 CSR 스타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은 이 KLD가 없어지고요. 다른 MCI 그 데이터, 한 데이터베이스로 좀 컴바인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 피리드는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number of observation, firm year observation이 18,160개. 이게 저희가 한 20년 정도 되죠. 이게 그 샘플 피리어드가. 그래서 이게 S&P 500가요. KLD 데이터가 S&P 500 폼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거든요. 한 500개 정도 해서. 그러다가 2000년 넘어오면서 뭐
1,500, 1,500개 회사까지 커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에버리지 한 1,000개 회사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LD 이 데이터베이스가요, 6개 분야로 나눠서 CSR 인디비주얼 컴퍼니의 그 별로 CSR 점수를 스코어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컴포넌트가 뭐냐면요, 커뮤니티 릴레이션십하고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엠플로이 릴레이션십, 그리고 environment, 그다음 products, 그리고 corporate governance, CG, 이런 6개 캐테고리로 나눠서 각 회사별 점수를 이제 매기는데 CSR을 strength,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을 나눠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Strength and concern. 그래서 CSR scores measured as total strength minus total concerns. 그래서 각각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저희 스타디에는 이 중에서 5개만 포커스를 뒀습니다. 앞에 5개, 뒤에 여섯 번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요 캐테고리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regulated 된 어떤 이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voluntary CSR work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6번은 제외하고 앞에 5개 항목을 가지고 CSR 스코어를 저희가 계산해서 그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sensitivity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alternative measure를 썼는데 CSR, DSI 400하고 이게 다미니 소셜 인덱스 400하고 이게 다른 CSR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맥 윌리엄스 시걸이 이제 그걸 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썼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데이터도 저희가 써서 그 센시티비티 테스트로 점검을 했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인데 financial reporting quality는 뭘로 어떤 프락시로 쓸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어카운팅에서는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프락시가 지금 discretionary accrual이라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total accrual은요. 매니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하고 같이 컴바인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earnings management study를 할 때는 그 중에서 discretionary portion만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earnings manipulation proxy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a body of literature on earnings manipulation use DA as a surrogate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earnings manipulation.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리터처리 earnings manipulation 스터디에 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이 메이저에 지금 이 메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레션 accrual.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저가 있는데요. Real Activities Manipul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실제 어닝스 뭐라고 그러나? Manipulation이라고 하나? 예, 뭐라고? 그냥 뭐 리얼 어닝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씁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Real Earnings Manipulation 하는데 이게 지금 비교적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로이 차우드리라고 2006 이 친구가 이게 처음에 그 논문 쓸 때 이거를 이제 해서 쓴 건데 이 친구가 맨 최초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그 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Real Active Manipulation.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부상을 했어요. 2002 이후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 매니저가 어카운팅 그 룰을 어기지 않고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노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어닝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회사가 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세일을 하잖아요. 디스카운트 세일. 디스카운트 세일 같은 것도 이거 리얼 액티비티 매니플레이션이죠. 왜 그러냐면 돈을 현금을 깎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든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광고비를 좀 깎는다.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다 가서 보니까 회사 수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저기 이 시장 기대치를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회사들이 광고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광고비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뭐 R&D 비용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 회계 원칙을 바이올레이션 이 위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엄밀히 보면 그 회계상의 바이올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리얼 액티비티스 매니플레이션에 많은 회사들이 이쪽에 많이 매달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리얼 액티비티 매니플레이션 램을 오트런티브 프락시를 썼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램도 저희가 램 중에서 노멀 레벨을 제외하고 abnormal 그러니까 discretion 포션만 이 램 프락시를 쓴 거예요. 노멀 레벨 그 램을 제외하고 abnormal한 부분만 저희가 갖다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 코엔 에롤 2008 페이퍼에 보면요. 사크스 이후에 2002 사크스 이후에 회사들이 accrual based earnings manipulation하고 real activity manipulation을 트레이드 오프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또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ccrual based earnings manipulation 매년 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했으면 내년엔 좀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2년 후엔 더 힘들어요. 자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크롤 매니플레이션 한 회사들은 이거와 동시에 리얼 액티비티 매니플레이션도 같이 하든가 안 그러면 섞어서 쓰든가 이렇게 해서 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리서치를 보면 이 두 가지 메이저를 전부 다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프락시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earnings manipulatio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offering of price discount to boost current period sales. 이건 뭐 세일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연말에 뭐 물건 값을 깎아서 디스카운트 세일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버 프로덕션 연말 가까이에 보니까 수익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회사들이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생산을 늘리면 왜 늘리냐? 생산이 늘리면 유닛 프로덕션 코스트가 줄어들어요. 한 개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코스트 오브 그 매니팩처링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넷 인컴을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opportunistic reduction of discretionary expens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discretionary expense를 줄이는 거죠. 광고비라든가 그다음에 R&D 비용이라든가 뭐 트래블이라든가 이런 걸 discretionary expense를 줄이면 바로 그게 넷 인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넷 인컴이 인크리스 되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 이런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회사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어카운팅 바이올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의 일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크루어를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좀 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레션리 어크루어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어크루얼 마들이 있습니다. 존스 마들하고 모디파이드 존스 마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존스 마들이고 모디파이드 존스 마들은 모디파이드 존스 마들은 이 존스 마들에서 레베뉴 체인지에서 어크루얼 체인지를 뺀 그런 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들을 통해서 우리가 non discretionary 어크루얼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크루얼 포션을 뽑아내서 그것을 전체 토를 어크루얼해서
매니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뽑아내면 매니저가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디스크레션 어크롤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좀 이 모디파이드 어크롤 존스 마들인데 모디파이드 존스 마들은요 이 레베뉴 체인지에서 리시버블 체인지를 뺀 건데 이거는 하면 이 사람들은 리시버블 체인지라는 거는 결국은 매니저의 그 이게 재량에 따라서 증가된 레베뉴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다음 연초에 보낼 것을 연말에 일찍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늘어나고 외상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일스 레버니가 이거는 매니저의 재량에 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디스크레셔널 포션이다. 난 디스크레셔널 포션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리시버블 체인지를 여기서 빼고 난 디스크레셔널 어쿠를 계산해서 결국은 디스크레셔널 어쿠럴이 토럴 어쿠럴에서 난 디스크레셔널 어쿠럴을 뺀 것이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어쿠럴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그 절차를 따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램도 마찬가지죠. 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normal CFO, abnormal production,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마드를 써서 non-discretionary 포션을 뽑아내서 계산을 해서 거기서 실제 CFO하고 실제 프로덕션 코스트하고 실제 디스크레셔널 익스펜스에서 그것을 빼서 non-discretionary 포션을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액츄얼에서 normal OCF를 뺀 것이 abnormal CFO, abnormal production cost, abnormal expenditure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개별 변수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바인드 변수라고 해서 이것을 컴바인해서 램이라는 베리어블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abnormal CFO 마이너스 abnormal production 플러스 abnormal EXP인데 abnormal CFO나 abnormal expense는 적을수록 이익을 높이는 거고요. abnormal production은 프로덕션이 많을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인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abnormal production을 여기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외에 뭐 AAER이라고 해서 SEC에서 그 발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라고 이것도 AAER 그인데 이것도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oxy로 여러 스타디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썼고요. empirical model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dependent variable은 earnings manipulation proxy를 dependent variable로 썼고요. RAM하고 discretion 부분. 그 다음에 independent variable의 variable of interest가 이게 지금 CSR score, 이게 net score입니다. CSR score. 그 다음에 여기서 combined RAM을 넣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트레이드오프를 하기 때문에 discretion accrual하고 RAM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램 리그레이션에서는 그 대신 DA를 넣고요. Absolute Value of DA. 그래서 서로 상호 컨트롤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베리어블 넣어서 저희가 리그레이션 돌려서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인 파인딩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보니까 소셜 리스폰스를 한 컴퍼니들이 결국은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을 적게 하더라는 거죠. 디스크레션 어크롤도 적고 매그니튜드도 적고 사인도 네거티브하게 나오고 또 리얼 액티비티 매니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그다음 AAER로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CSR 컴퍼니들이 AAER에 덜 적게 서브젝트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our results are robust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In general.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파인딩한 것이 에티컬한 이슈, CSR에서 에티컬한 이슈가 컴퍼니 매니저들을 하이 퀄리티 파이낸셜 리포트를 프로듀스하게 드라이브 한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죠. 그 다음에 contribution policy implication인데요. contribution은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는 뭐 CSR하고 earnings mainly financial reporting quality에 관해서 이렇게 consistent하게 comprehensive하게 어떤 리졸트를 만들어낸 페이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물론 조금씩 나와 있고 인터내셔널 스타디가 있지만 이 결과가 inconsistent하고 근데 저희들은 이 휴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낸 거죠. 어떤 프락시를 쓰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CSR이 결국은 회사의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에도 영향을 주더라. 이게 중요한 그 컨트리뷰션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별히 에티컬한 이슈가 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매니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CSR을 통한 그 에티컬한 비헤이비어가 결국은 하이 퀄리티 파이낸셜 리포팅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스타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인베스터들이라든가 오디터들이라든가 아더 스테이크홀더들이 볼 때 이게 CSR 하는 펌들이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좋구나. 또 과연 이렇게 정직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on average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 사람들한테도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끝으로 이게 이 팔러시적으로 스탠다드 세터 그러니까 거버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레귤레이터들이 볼 때 이 CSR을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회사의 건전한 파이낸셜 리포팅 프로세스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이 레귤레이터들이라든가 스탠더드 세터들이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팔러시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뭐 퀘션 있으면 좀 받을까요? 네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연구인 것 같고요. 이게 CSR이 아까 그 하이파시스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CSR 활동이 이게 또 그 좋은 어닝스 퀄리티 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그런 또 가설에 대해서 컴피팅 하이파시스를 만들어서 훨씬 또 얘기가 좀 텐션이 있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결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메저로 해서 아주 로버스트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학생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저는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생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어, 네, 학부 때 그 경영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CSR 관련된 연구나 그런 토론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계기로 제가 행정대학원을 오게 되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음,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네. 이전에 학부생일 때도 계속 고민해 왔던 건데 저는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행정대학원에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CSR을 하는 기업이 사실 여기 어카운팅 퀄리티가 좋다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응? CSR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 샘플에서의 그 토탈 에셋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이 충분히 이미 그 베이스를 잡고 있는 기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제 그 CSR이라는 게 좀 창업하는 기업, 그러니까 좀 신생 기업한테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 그 정부는 아니고 이제 CSR을 하라고 독려를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좀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어, 이제 그 정부가 어쨌든 이해관계 스톡홀더의 그 정부도 들어갈 텐데 소사이어티에 그럼 그렇지. 정부가 그 규제를 하는 것보다 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 기업 스스로 CSR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가 아까 신생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 CSR을 함께 하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짜기가 너무 어려운데 샌드박스 같은 이제 좀 규제하지 않는 이제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정부가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건지 그 장기적인 그 책임성 그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차원에서 좀 그 부분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지금 그 아까 그 회사의 에셋 사이즈 관련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어, 지금 보면요, 이 CSR CSR을 하는 펌들이 되게 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샘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S&P 500에서 S&P 1500 펌, 그 정도 미국에서 그 정도 컴퍼니이기 때문에 되게 다 엄청난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그만 기업들,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되고 이런 회사들이 이게 CSR을 하고 싶어도 할 여건이 안 되고 또 수익이 그만큼 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이 연구가 그런 조그만 기업들, 그러니까 아직 여러 가지 체제가 정비가 안 되고 기반이 확립이 안 된 그런 작은 회사들에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경우에 과연 이 데이터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CSR을 하며 그런 기업들이 큰 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CSR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뭐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소기업 이게 차별화가 잘 나와 있어요. 뭐 대기업들이 파이낸셜 리포팅 퀄리티가 대체적으로 좋고 작은 기업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덜 좋고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CSR을 링크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만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하면 오케이. 그 뭐 좋은 토픽이 되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질문하신 게, 이 CSR을 기업 스스로 할 거냐? 정부가 맨데토리,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도록 할 거냐? 글쎄요, 어,
저는 이게 제 입장에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컨트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저 CSR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정책을 환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커스터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예, 정부에서 룰을 정해가지고 뭐 반드시 너 CSR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생산성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 유럽 쪽에서는 그 정부 쪽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들이 CSR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인가? 인도에서는요, 어떤 규모 이상의 회사,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수익의, 그러니까 레베뉴의 뭐 몇 프로, 예를 들어서 2%나 3%를 반드시 CSR을 해라 하고 그렇게 맨데토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좋게 생각 안 하고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 하도록 CSR 하도록 해도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R을 함으로 인해서 이 컨슈머라든가 커스터머라든가 이런 엔플로이들이 오히려 그 회사를 좋게 생각하고 회사에 파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구가 나와 있냐면요. 그 전에 보면은 이 커스터머들이 마케팅에서 나온 연구인가요? 이거 서베이를 했는데 커스터머들이 CSR을 잘하는 컴퍼니의 물건들을 더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CSR 개념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도록 놔둬도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그 대신 회사 간에 더 경쟁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 코카콜라가 뭐 하고 있는데 다른 펩시콜라도 나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메커니즘을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기업이나 뭐 주정부에서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간섭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답변 답변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석사 과정에 있는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잠시.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면 제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연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값이 제대로 도출이 되지 않아서 묻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CSR이랑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연구를 보여주셔서 앞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절대값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공부가 덜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예. 했을 때는 이 재량적 발생액의 부호를 포함을 해서 이 양의 값이 나오는지 음의 값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그 재량적 발생액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보면요. 저희가 파지티브하고 네게티브를 쓰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절대값을 또 썼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earnings manipulation이라는 게 되게 보면 그 파지티브한 인컴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 earnings manipulation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인컴을 줄이기 위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2022년 말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익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실적이. 그런데 내년도 2023년도에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년도에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년도 2022년도 이익을 줄이려고 그러겠죠.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저축을 했다가 내년도에 이걸 내년도로 이 리포트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컴을 줄이는 것도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양의 축과 음의 축이 동시에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쓴 게 그걸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그 매그니튜드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양쪽으로 파지티브 쪽으로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네거티브 쪽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컴바인해서 이게 절대값 없이 부호 없이 절대값으로 보면 매그니튜드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을 얼마나 하는 그 매그니튜드를 규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를 보기 위해서 absolute value discretion accrual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조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인에 관계없이 그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보려고 absolute DA를 되게 쓰죠. 그런데 그 어닝스 매니플레이션 스타디 할 때 그냥 디스크레션 어크루얼만 써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팬시하게 하려면 좀 더 일을 많이 했거나 보이려면 absolute DA도 쓰고 positive DA도 쓰고 negative DA도 쓰고 아까 한 것처럼 real activity manipulation에서 component value도 쓰고 combined measure도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락시를 보여주면 이게 리뷰하는 입장에서는요 페이퍼 저널에 여러분들이 서밋하면은 리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페이퍼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한 가지 디스크레션 어크로만 하나 딸랑 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써서 테스트를 해서 페이퍼를 만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퍼를 리치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이 리뷰라든가 에디터들이 그 페이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제가 그 전에 2개 전에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했는데 그때마다 페이퍼를 리뷰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제가 코멘트를 하죠. 그래서 연학 씨도 이거 페이퍼를 쓰실 때 디스크레션 어크루얼 쓰시고 앱솔루트 DA도 쓰시고 또 다른 프락시 할 수 있으면 다른 프락시 같이 쓰시면 페이퍼가 훨씬 더 리치하게 보이죠.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나요?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든 아니면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든. 아니, 모르는 게 있으면요, 우리 김보환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유, 저도 잘 모릅니다. 엑스퍼트인데 아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교수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세요. 혹시 서브샘플 테스트, 크로스 섹셔널한 테스트를 혹시 하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스토리가 이게 이제 CSR을 하는 기업들은 에틱이 좋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리포팅도 이제 잘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에틱 때문에 CSR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제 그냥 생각에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쪽에 있는 인더스트리는 다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 꼭 매니저가 에틱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파이낸셜 리포팅이 별로 뭐 안 좋다든지 혹은 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아까 이제 저는 컴피팅 하이파시스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이딩하기 위해서 CSR을 활용한다. 파이낸셜 리포팅의 퀄리티가 낮은 거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reputation insurance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 reputation insurance가 밸류가 좀 더 큰 기업 혹은 또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하이딩의 인센티브가 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좀 네거티브한 그런 릴레이션십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서브 샘플에 대한 뭔가 혹시 그 데이터를 보신 게 있으면은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했어요. 그거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인더스트리 내에서 어떤 펌들이 예를 들어서 컴피티션을 하는 회사들, 컴페리터들이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CSR을 하는데 다른 회사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CSR을 하는데 펩시가 보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걸 허딩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들 본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의 경쟁 회사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따라가는 회사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닝스 매니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인더스트리 내에서 어느 회사가 CSR을 정말로 이 진지하게 하는 회사이고 어느 회사가 따라가는 회사인지 그거를 우리가 레커그나이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레커그나이즈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리서치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는 어느 회사가 리딩 CSR 펌이고 어느 회사가 뭐 팔로워인지 이거를 이게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 그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토픽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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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지금 이제 거의 한 9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 시간으로. 여기요? 예, 뭐 예. 아직 8시 56분. 예, 예. 아유, 늦은 시간까지 교수님 오늘 좋은 그 세미나 또 좋은 내용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예. 제가 뭐 서울대 학생들, 스마트한 학생들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신데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한테 오늘 이 토픽이 그렇게 인트레스팅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하시고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든가. 안 그러면 이제 김봉환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예, 이렇게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지속 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